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피해야 되는 여성들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혹 보면 결혼 잘못해가지고 국제결혼 피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급한 선택이 국제결혼을 어렵게 하지 않나, 그런 케이스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현실에서 있는 일이니까 꼭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케이스인데, 빠른 시간 안에 연인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미끼로 금전요구를 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이건 업체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인 속에는 이런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일단 보시면 베트남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베트남에 와서 우연한 계기로 여자를 만나는데 빠르게 관계가 진척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그리고 잠자리 하고서 결혼을 얘기하는데 처갓집에 방문은 안 해요. 그러다 자기야 하면서 친근하게 대해주는데, 한국 남자들이 착해서 이런 경우 연애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어머니가 아파서 집안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빨리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 여자는 베트남에서 당신이 주는 돈으로 유흥을 즐기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거나 그럴 확률이 높아요. 한국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자기야 아니면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결혼하기도 전부터 돈을 막 써제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인데, 무리한 금전 요구, 다 돈이죠. 뭐 전통결혼 비용 2억 동, 3억 동, 거기에 폐물을 2냥, 3냥 해달라.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그 처갓집의 세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처갓집이 좀 잘 살아요. 그러면 한 2, 3천만 원에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누가 봐도 못 살아요. 그런데 전통결혼 비용을 뭐 1억 동도 아니고 2억 동, 3억 동 요구하고 거기에 별도로 폐물을 한 2냥이나 3냥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나중에 한국에 와서도 무리한 금전 요구로 인해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정작 중요한 거는 진짜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그렇게 무리한 금전 요구 안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지인 소개를 통해서 하는 결혼의 일반적인 기준은 전통결혼 비용 1억 동, 그리고 금은 한 냥 내지 2냥입니다. 이것만 해도 2억 동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지인 소개가 요 정도 기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또 국적을 따기 위해서 한국 남자들한테 접근하는 여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이 어린 여자를 찾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베트남에서 빠르게 애인이 되고 결혼하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는 딱 보면 이 여자가 왜 이 남자랑 결혼하지? 의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분한테 주의 깊게 보고 조심하라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 와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아이 낳고 국적을 빨리 따요. 그러고 국적 딴 다음에 한국 남자랑 빠이빠이 하죠. 남자는 50대 중반 돼서 어린 아이 키우고 있고, 여자는 국적 땄으니까 남편하고 아이 버리고 새 인생 사는 20대 중반의 여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도 서류 대행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 같으면 남자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진행했다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부터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 쉽게 생각할 얘기 아닙니다. 특히 내 나이가 50대인데 20대 초반에
아름다운 여성이 결혼하자고 하면 덥석 물 일이 아니에요.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유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착하다, 순수하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외국에서 유학한 여자 믿고 거르잖아요. 여기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유학생들이 돈을 아끼려고 남자 여자 혼숙을 하기도 하고 베트남 사람끼리 동거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물 들어가지고 그 보는 눈이 한국 여자하고 비슷해진 그런 베트남 여자들은 진짜 답도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 문화나 한국 사람은 생각을 이해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미국에서 살다 온 교포들 보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외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자라면 한국인의 정체성이 없는 것처럼 한국에 와서 한국어 공부하고 한국말 잘하는 베트남 여자들은 그냥 한국말만 하는 것 뿐이지 한국인의 정체성은 없어요. 차라리 베트남에서 사귀어서 그 다음에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정상적으로 정착한 그런 여자들에 비해서 가히 좋다고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한국말 조금 할 줄 아니까 그게 대화가 좀 편하니까 소통이 된다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하시는 하수 남자들이 많죠. 이게 현재 한국과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피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여자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빠른 잠자리를 갖는 경우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 베트남에서 이유 없이 한국말을 하는 여자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 베트남 여자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 사람을 만날 때는 일단 자기 집에 먼저 초청을 해서 부모님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 유학생들 만나시거나 아니면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 결혼에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여성도 주의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50대 남자들이 20대 초혼의 이쁘장한 여성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이혼율이 가장 높고 사고가 제일 많아요. 아이 낳고 살다가도 국적 따면 그냥 이혼하고 도망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 케이스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해가 제일 크고, 노년에 3살, 4살, 5살짜리 아들 키우면서 쓸쓸한 노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국적 세탁, 그리고 한국에 돈 벌러 오기 위해서 오는 여자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제결혼이 욕을 먹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딱 보면 국제결혼도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상식밖의 행동을 하면서 본인은 몰라. 그냥 보면 딱 보이는데, 이런 사기가 성립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 현명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 남자들 중에 일부는 여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자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마음 약해서 들어주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하시려는 분들이 결혼의 의도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이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부 만나는 과정을 신중해야 하고, 또 기왕이면 지인 소개나 아니면 속을 알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 집중해서 인연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람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운도 따라야긴 하지만, 내가 성실한 자세로 노력을 하면 최소한 이런 안 좋은 케이스는 피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한국 남자가 현명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좋은 결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